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판도사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계에 떠오르는 별, 영원히 반짝이고 싶은 남자, 판도사의 잘생긴 이정표 손한별입니다. 네, 요즘 또 날씨가 많이 추워서 그런지 몸이 약간 움츠려드리고, 좀 옷도 좀 두꺼운 거 입어야 되고, 사실 그런 날씨가 왔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우리가, 또 이렇게 약간 따뜻한 국물 하나 먹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찬바람이 쌀쌀하게 부는 날이면 생각나는 게 딱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아세요? 예. 뭐 퀴즈입니까? 아니,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저는 호빵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따끈따끈한 호빵, 호 불면서 먹는. 찬바람이 싸늘하게 따스하던 호빵 몹시나 그리웠구나,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네, 호빵도 호빵이지만 사실 이 겨울이 되면은 이 김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랑 군밤 딱 맡으면 그냥 지갑에 손이 저절로 가죠. 합냐. 요즘에 또 이렇게 그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들이 굉장히 많아갖고요. 간편하게 정말 렌즈에 딱 돌리기만 해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많이 늘어나면서 간편식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식품업계는 재료의 원산지와 그리고 조리법까지 고려한 제품으로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분 표시를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작은 글씨로 워낙 조그맣게 빼곡하게 써 있어가지고 어떤 게 좋고 나쁜지 정말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누구냐?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성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별 씨 말처럼 정말로 성분 표시, 이거 사실 우리가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데요. 사실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칼로리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주부들은 원산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이 성분 표시를 쭉 들여다보면요, 워낙 많은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그것에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 구입 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식품 첨가물, 더 이상 속지 않을 테야. 맛과 향, 영양, 보존성 등 식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천연식품을 제외하고 일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식품 속에는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 허가받아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가짓수만 해도 무려 600여 가지. 과연 소비자들은 식품 첨가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소비하고 있을까? 소비자 단체가 꼽은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식품 첨가물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환경호르몬, 농약, 유해미생물, 중금속보다도 압도적인 결과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식품 첨가물은 과연 유해한 것일까? 식품 첨가물의 모든 것을 파헤쳐본다. 정말 우리가 그냥 그동안 정말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막연하게 좋지 않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 속에 이 식품 첨가물이 첨가가 돼 있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조금 해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크죠. 그리고 또 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식품 첨가물이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어디에 얼마큼 들어갔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믿고 안심할 수 있는지, 이거 잘 모르니까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아이를 가진 주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식품 첨가물일 텐데요. 대부분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로 아주 깨알같이 써 있다 보니까 뭐가 뭔지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안전한 건지 오히려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러나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들만 사용한다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대부분 허가를 받고 이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우려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또 걱정해야 할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게, 다양한 식품 첨가물 종류 중에는 이 불순물 중에 이 유독 성분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이 식품 첨가물 하나하나는 개별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십 종의 식품 첨가물을 매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거기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식품공학과 다 나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식품 첨가물의 뭐 유해성이라든가 무해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인지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유해 성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까지 쭉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로 불리는 식품 첨가물, 그 비밀을 제가 밝혀드립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식품 첨가물을 훈제 연어에 사용한 부패 식당들이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건표고 버섯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부제 그리고 표백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중국산 건조 생강으로 생강 분말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조 생강에서 기준치의 16배에 달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됐습니다. 이산화황이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복통을 일으키고 소화가 안 되고 심하면은 호흡을 못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식품 첨가물. 소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돼버렸는데요.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과 논란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식품을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넣는 물질, 이것을 바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품 첨가물에 대한 공포심은 여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한국이 유난히 심합니다. 식품 첨가물, 과연 유해한 걸까요?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러 가보시죠. 식품 첨가물은 크게 식품의 맛과 풍미를 증진하는 향미 증진제, 식품의 단맛을 부여하는 감미료, 식품을 하얗게 만들고 변색을 방지하는 표백제 등으로 나뉘는데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피하고 싶은 첨가물 1위는 표백제, 2위는 발색제가 꼽혔습니다. 지난해 평택항에서는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을 소금으로 잘못 알고 섭취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식품의 색소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젓갈이나 어육 소시지에만 소량으로 사용이 가능한 식품 첨가물인데요. 아질산 나트륨 자체가 소금 결정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맛도 짠맛이 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염인 줄 잘못 착각을 해서 과량 섭취를 하게 된 경우인데 이 산화 과정 거치면 메트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산소 이동 역할을 못하게 되고 이 메트헤모글로빈이 정상 헤모글로빈의 35% 이상이 되면은 두통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80% 이상이 되면은 청색증과 함께 어떤 치사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기 때문에 과량 중독 현상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피하고 싶은 식품 첨가물 1위는 표백제로 아황산염이 주로 쓰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재료는 바로 연근입니다. 표백제 사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2가지 연근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껍질을 깐 연근은 아황산염이라는 식품 첨가제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하얗다고 하는데요.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하얀데 실제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소비자의 편리성을 위해 껍질을 벗겨 판매하는 연근에는 갈변 방지를 위한 식품 첨가물 아황산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보이시죠? 여기 들어있는 국물에 바로 아황산염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연근의 색깔은 어떤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딱 봐도 그렇게 하얗진 않은데요. 약간 살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껍질을 깐 채 파는 연근. 정말 하얗죠? 두 연근의 색깔 차이 보이시나요? 실제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잘라낸 상태에서 공기에 닿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갈변을 하는데요. 아황산염이 들어간 연근과 어떤 변화의 차이를 보일지 주목해주세요. 지금 막 깐 연근과 깐 채로 파는 연근, 직접 지금 봐도 색깔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앞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죠.
만 하루의 시간 동안 두 연근을 공기에 노출시켜 봤는데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황산염이 들어간 연근은 놀랍게도 처음과 그대로 새하얀 색을 유지한 모습이고요. 본래의 연근은 거뭇거뭇한 색으로 변한 모습인데요. 갈변을 막아주는 아황산염, 인체에는 무해한 걸까요? 아황산염은 허용치 내에서 섭취할 때는 건강상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과량 섭취했을 때는 물론 설사나 구토, 발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가 허용치 범위 내에 섭취를 하더라도 천식 환자에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식 환자들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어떤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면역 체계가 혼란이 되어 있는 환자들이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표백제로 늘릴 수 있는 아황산염이 천식 유발을 하는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황산염은 식품의 변색 방지나 산화 방지제로 두루 쓰이고 있는데요. 천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무해하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표백제가 식품 첨가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왜 소비자들은 피하고 싶은 걸까요? 그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올바로 사용한다면 무해한 표백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락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락스는 이제 소독제로도 사용될 수 있고 표백제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 소독제로 잘 사용되고 있는 예와 표백제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예를 고사리를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락스에는 치아 염소산 나트륨이라는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고사리를 두 종류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 종류는 국산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산입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중국산은 색깔이 조금 더 진하고 국산은 좀 옅은 것 볼 수 있죠. 실험을 위해 색이 다소 진한 중국산 고사리와 색이 옅은 국산 고사리를 준비했는데요. 색이 옅은 국산 고사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이 실험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짙은 색깔을 갖고 있는 고사리가 인기가 없고 이제 옅은 색깔의 고사리가 인기가 있는 것을 악용해서 이제 짙은 색깔의 고사리, 중국산 고사리 같은 경우들을 이렇게 색을 탈색을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험에는 락스와 물을 1:1로 섞어 희석한 액과 살균 용도인 500배로 희석한 액이 쓰였는데요. 각각의 비커에 고사리를 넣고 20분 동안의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정말 결과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아주 이제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같이 보실래요? 네. 자. 20분도 지나지 않아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락스와 물을 1:1로 섞은 희석액에 담긴 고사리만이 색이 처참하게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농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색이 발현되든지 바뀐 것도 없고요. 잘못된 사용 용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백의 농도로 사용한 경우에서는 고사리 색깔 자체도 이미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도 보면은 굉장히 이게 흐느흐느하고 이렇게 바뀐 걸로 보이죠. 소비자의 눈을 속이기 위한 불법 식품 유통업자들의 과도한 남용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더욱 강력한 규제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 첨가물은 오랜 시간 연구와 실험을 거쳐서 철저하게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들입니다. 하지만 일부 양심불량 업자들이 식품 첨가물을 불법으로 남용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건데요. 오늘 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보다 건강한 식생활 누리시길 바랄게요. 야, 진짜 식품 첨가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충격적이네요. 식품 첨가물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 표백제가 식품 첨가물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에 정말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표백제라고 하면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진다니 정말 언블리버블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 식품에 표백제로 작용하는 물질은요, 아황산염류인데요. 아황산염을 과다 섭취할 경우 두통, 그리고 복통,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천식 환자들은 조심을 특별히 해야 됩니다. 네, 진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었어요. 예, 우리가 또 이렇게 마트에 가서 일부러 좀 손쉽게 살라고, 예, 또 집에 가서 껍질 웬만한 까져 있는 거, 좀 손질돼 있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사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얘도 이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색깔이 발해 있어도 약간 고개도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모든 첨가물에 악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요. 비양심적인 기업들이 이 화학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식품 첨가물의 경우는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품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아이들에게는 아토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심할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공식품을 아예 먹지 않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는 사실 그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이 식품 첨가물이 사실 우리 눈에 딱 다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식품 첨가물을 제거하고 먹는다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겠죠. 음식을 조리할 때 간단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 첨가물 제거 방법,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공식품에는 일명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식품 첨가물이란 가공식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식품의 맛과 향, 보존성 등의 품질을 높여주기 위한 물질로, 자취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공식품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다는 자취남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공식품의 세계로 인도할 오늘의 자취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죠? 자취생활 4년차 과학계의 샛별 손한별입니다. 가공식품은 보존성이 뛰어나 보관해놓고 오래 먹을 수 있으니 저 같은 자취남에게 제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주로 어떤 음식을 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가공된 식품을 좋아하는데요. 이 가공된 식품, 가공식품은 종류도 많고, 그리고 또 일단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먹기가 편리해서 가공식품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혼자 요리해 먹는 거는 뭐 두부조림, 그리고 어묵 같은 종류가 있겠네요. 금강산도시 구경, 맛있는 식사 후에 식품 첨가물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자취남 손한별의 한 끼 식단 대공개! 오늘의 메뉴는 김치, 두부조림, 오징어 젓갈, 햄, 어묵이 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 밥상,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먹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왜 또 밥 좀 먹읍시다. 예? 한별 씨, 여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식품 첨가물이 왜 들어가요? 이거 제가 직접 다 해먹은 거예요. 햄, 어묵, 두부 다 제가 요리한 거라고요. 그러면 햄하고 어묵하고 두부하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만들어요? 사서 햄 먹는 거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가공식품으로 이루어진 식사 메뉴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가공식품의 맛의 뼈대라고 볼 수 있는 황금트리로라고 하는 거가 소금과 단백가스 분해물, 그리고 L그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MSG라고 하는 화학 조미료, 이 세 가지는 이제 모든 가공식품 속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포제라든지 응고제, 그리고 햄, 소세지, 베이컨, 또 스팸 이런 육가공 제품에는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 그리고 보존료에 속하는 소르빈산 칼륨, 또는 인공향, 인공색소, pH 조절제 같은 다양한 종류의 그런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끼 식사를 할 경우에 식품 첨가물이 최소한 20가지 이상 정도는 함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학조미료인 MSG를 필두로 콩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응고제부터 색깔을 내는 발색제, 식품을 보존하는 보존료, 음식에 맞는 향을 내는 인공향까지 가공식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었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식품 첨가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식품 첨가물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데요. 전문가가 제안하는 가공식품 속 식품 첨가물 줄이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 두부에는 유해한 기포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소포제, 응고제, 살균제가 들어있는데요. 이와 같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두부는 흐르는 물에 여러 차례 씻은 후 일정 시간 찬물에 담가두면 식품 첨가물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어묵은 생선, 밀가루,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섞어서 만든 가공식품인데요. 끓는 물에 어묵을 삶은 후 찬물에 헹구면 어묵의 기름기와 식품 첨가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세지 또는 햄이 포함된 육가공유 식품에는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내는 발색제가 들어있는데요. 육가공유를 조리할 때는 적당하게 칼집을 낸 후 끓는 물에 한번 데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용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소세지는 끓는 물에 한 차례 데쳐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흔히 라면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종류의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라면 같은 경우는 뭐 산화 방지제라든지 또 라면의 그 면발을 쫄깃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산염이라는 것을 첨가하는데 한번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헹궈서 다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식품 첨가물의 그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제는 식품 첨가물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야 하겠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 보급화되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이 음식들을 쉽게 접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가공식품을 통해 이 과다하게 당류 섭취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을 올바르게 먹는 교육 방법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이곳에서 어린이들에게 식품 첨가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유아는 성인에 비해 몸속으로 들어온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음식 안에 들어있는 식용색소인데요.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에 해당 과일이 첨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색소, 설탕, 그리고 과일 주스에 맞는 인공향이 들어가 있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시중에서 파는 주스가 아닌 실제 과일을 갈아 넣은 주스를 만들어 먹어보는데요. 이런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첨가물이 들어간 주스와 과일이 들어간 주스의 차이점을 알고 좀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배웁니다. 구매하실 때 포장 속에 다 보면 어떤 첨가물이 들어져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식품 첨가물을 한꺼번에 너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품 첨가물의 종류부터 바르게 먹는 방법까지 식품 첨가물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먹을 때 먹더라도 잘 알고 먹는 게 핵심입니다. 식품 첨가물은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식품 첨가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고 적은 양의 식품 첨가물을 먹기 위해 노력한다면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식품 첨가물이 열을 좀 무서워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데피거나 데우거나 데치거나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은 또 그나마 좀 안전할 수 있다. 사실 조금만 주의하고 조금만 신중히 이제 심사숙고를 한다면은 식품 첨가물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주 먹는 그 식품들 있잖아요. 요거들에 대한 첨가물 그 제거 방법을 노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되게 또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네, 식품을 고를 때 맛이나 포장에 신경을 쓰듯이 이 성분이나 원료, 함량 등의 표기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요즘에 또 그 인터넷 블로그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식품 첨가물의 어떤 유해성에 관련된 그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암을 뭐 유발한다. 아니면 영양소를 파괴하고 독성 물질을 생성한다. 그 내용도 정말 무궁무진하고 다양한데요. 왜 우리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걸까요? 오늘은요, 식품 첨가물의 역할과 효능, 그리고 그 유해성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도걸 선생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뭘 또 이렇게 보십니까? 그냥 한번 훑어봤어요. 오늘 뭐 의상에 더욱더 신경을 쓰셨어요? 그렇죠. 네. 요즘 뭐 방송 아주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좋네요. 방송보다 이제 의상을 더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우리 어쨌든 몸매에다가 어떤 첨가를 하셨어요. 궁금하신 게 뭡니까? 식품 첨가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식품 첨가물에 관심이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첨가물의 섭취량도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뭐 성인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이의 아빠의 입장으로선 아이들에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일단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면요, 색이 아주 싱그러워서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예. 맛도 좋고 향도 있고 또 보존도 오래 가요. 그러니까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렇게 식품 첨가물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비만, 당뇨, 알레르기, 그리고 만성 천식 등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토피나 산만 증세가 일어나요. 아니 그 산만 증세 보이는 게 먹는 걸로도 이루어지나요? 생기나요? 뭐 그게 산만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그러니까 산만하다 이런 산만하다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서 교실 붕괴 현상이나 학력 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패스트푸드나 라면 같은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이 가공식품에 의존한 식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는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전적으로 가공식품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식생활을 변화시켰을 때 또 그 태도도 변화가 됐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친환경 급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먹거리는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엔 학교에서 그 급식 재료들을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로 우선하고 그리고 유전자 조작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것을 금지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식품 첨가물이라는 거를 사용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식품 첨가물은 그럼 언제부터 사용된 건가요? 그 식품 첨가물이라는 게 식품을 만들고 가공하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섞거나 넣는 물질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도에 식품위생법이 제정되면서 217 품목이 설정이 됐어요. 62년도에? 네. 그런데 지금은 총 600여 품목이 설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식품 첨가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유럽에서는 300여 종이 품목이 설정돼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배나 더 많죠. 근데 보통 식품 첨가물 하면 뭔가 나쁜 것이다, 무조건 해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첨가라는 단어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화학적인 물질이 뭔가 거부감을 들게 하죠. 인위적으로 들어간 것 같고.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맛도 높이고 향도 좋게 하고요. 식감도 좋게 하고 영양적인 면에서도 좋고 또 보존성을 엄청 높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 첨가물을 넣으면 또 여러 가지 식중독을 예방하고 영양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까먹으셨나 봐요. 그렇죠. 야, 근데 이게 식품 첨가물이 사실 그냥 나쁜 영양만 주는지 알았는데 약간 그 착한 면도 있어요. 이 식품 첨가물은요, 식품을 유통하고 판매하기까지 유지시켜주는 그 보존성의 장점이 아주 큽니다. 만약에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 없다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식품들의 70%에서 80% 정도를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만들고 나면 또 금방 상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네요. 네,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이 없이는 사실상 현대사회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생활이 너무 편리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많이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요. 아주 궁금하죠. 또 아이는 어른보다 먹을거리에 더 취약합니다. 이 부작용이요, 더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타르색소입니다. 타르색소. 타르 이거 아닙니까? 담배 거기 있는 거?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담배. 맞아요? 담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이것을 섭취하게 되면은 혈소판 감소증이나 암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말씀하신 그 타르색소는 어떤 식품에 들어가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그 문방구 앞에 자판이 쫙 벌려져 있죠. 그렇죠. 50원에서 500원까지 알록달록한. 알록달록한 옛날에 우리 그 테이프, 종이 테이프 뭐 이런 거. 그렇죠. 맞죠. 그런 거 맞죠. 그런 거 추억 생각하셔서 많이들 드시는데 안 됩니다. 알록달록한 것들은 아예 타르색소 범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안 좋고요. 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아예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치약에는 허용을 해서 한때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아이들에게 그 탄산음료 못 먹게 하는 이유도 식품 첨가물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탄산 음료 성분 중에 하나인 안식향산 나트륨이 있는데요. 이게 DNA를 손상시킵니다. 안식향산 나트륨.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식향산 나트륨. 맞아요. 그게 DNA를 손상시켜서 간경변이나 파킨슨병 같은 이런 퇴행성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간도 안 좋아지.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2000년도에 안식향산 나트륨이 안전하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단 안전에는 한계가 있다. 무한대로 안전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했죠. 네, 그런데 가공식품을 아예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한간에는 이 식품을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버무려서 같이 먹으면 유해 성분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건가요? 가장 흔히 쓰이는 게 방부제, 발색제, 항산화제에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요. 비타민 C가 있는 음식인 딸기, 토마토, 귤, 레몬, 메론, 감자,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먹으면요, 그 식품 첨가물이 주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야, 공부 많이 하셨네요. 되게 좋은 거예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하루에 하나씩 드셔보세요. 그래, 알겠어요. 오늘 덕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밥을 이제 올바르게 섭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두 가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편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 식품 포장 겉면에 적혀 있는 식품 표시. 이거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네요. 요건 자막에 좀 내보내주세요. 자막에 쫙 나가야지. 좀, 그렇죠. 그래요? 첫째, 둘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공식품의 그 첨가물에 사용되는 그 첨가물은 과연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좀 더 알아보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식약처 식품 첨가물 정보방 지금 밑으로 나가고 있죠. 네, 이 자막을 참고하시면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야, 밑으로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는 햄이 유해하다고 해서 아이 기를 때 어떻게든 안 먹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 보내놨더니 밖에서 다 먹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뜨거운 물에 데치거나 여건이 안 되면 햄을 먹일 때는 반드시 귤이나 레몬, 감자랑 같이 먹입니다. 식품 첨가물은요, 그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커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막연히 피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 맞는 스마트한 방법을 찾아서 생활하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야, 정말 좋은 선생님과 함께 더불어서 좋은 엄마였네요. 감사합니다. 굿티처, 굿마더. 베리 굿. 예. 자,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데는 소비자의 몫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소비자는 식품을 구입할 때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식품 첨가물을 읽어보고 사는 습관을 들이고요. 제조업체는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첨가물을 사용하기보다 최소량만 사용을 해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느덧 밤하늘엔 별이 뜨고 캠핑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통 캠핑 오면은 캠핑이요. 뭐 드세요? 캠핑. 영어 교육 시간. 어떤 음식을 드세요? 네, 사실 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이렇게 따끈한 커피를 마시면서 오순도순 도란도란 얘기 나는 거, 이게 바로 캠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뭐죠? 아닙니다. 왜 정주영 회장님이 갑자기 이 모양이. 캠핑에는 소세지하고 삼겹살 이렇게 구워 먹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런 게 묘미죠. 이 친구만 항상 오프닝에 요걸 적합하지 않네요. 근데 사실 그 요즘에는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국도요, 그냥 팩 하나에 담아서 데워 먹기만 하면 끝이에요. 옛날에 일일이 다 손수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조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한번 딱 해갖고 데워서 딱 먹으면 끝이니까 얼마나 생활이 편리해졌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날씨가 추워져서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 음식 싸갖고 가면 상한 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 식품 첨가물이라는 이
안 좋은 생각 때문에 가공식품을 그냥 일부러 멀리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사실 되게 편리한 식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특히 식품 첨가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너무 많잖아요. MSG를 먹어도 괜찮다, 안 된다, 뭐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잖아요. 네. 식품업계에서요, 식품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MSG가 나타났을 때, 정말 대단한 반응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유해성, 안전성을 의심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1968년에 처음 유해성 논쟁이 외국에서 제기됐는데요. 그 뒤로 계속 끊임없이 몸에 좋다, 좋지 않다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MSG가 사실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MSG가 옛날에는 진짜 몰랐는데 맛소금인 줄 알았어요. MSG가 맛소금인 줄 알았어요. 난 진짜 그랬다고. 그럼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확실히 알죠. 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걸. 뭐예요, 형님? 뭐. MSG 맛있는 거. 그래요. 좋네요. 마사지. 난 마사지. 마사지. 에라이 못생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게 음식을 할 때 자존심상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냥 요리를 천연으로 이렇게 조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우리고. 이 MSG 말 그대로 저는 진짜 맛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발명하신 분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부자 됐겠어요. 이 사람 부자예요. 그죠? 그러겠죠. 네, 박수 받을 정도로 네. 부자예요.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MSG는요, 1907년에 일본 도쿄대의 한 물리학과 교수가 우동을 먹다가 다시마를 넣어봤대요. 그랬더니 굉장히 맛있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짠맛, 단맛, 쓴맛, 신맛 외에 제5의 맛, 뭔가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은 맛, 이런 감칠맛이 난다고 해서 우암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약간 그 가구집 이름처럼 이름을 지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실험을 거듭한 끝에요. 다시마를 이렇게 끓이거나 한 처리액에 보면 흰색 결정이 묻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조미료로 상품화시키는 데 성공했죠. 네, 사실 저희 판도사에서도 MSG 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이유에서 이 논란이 시작된 건가요? 그게 서구에서는 1968년도에 MSG가 두통 등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른바 중국 음식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그런 주장을 제기돼서 유해성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미국 식품의약국과 세계보건기구 등이요, 인체 무해성이 인정된다, 무해하지 않다, 괜찮다라는 것을 또 발표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근데 1993년도에 광고 하나가 발표됐는데 그 광고가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했죠. 아니, 어떤 광고길래요? 그 광고 멘트가요. MSG를 넣지 않은 천연 조미료였습니다. 정말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천연 조미료하고 대조적인 거다. 인위적으로 뭔가 내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이런 그 선입견과 의심을 많이 갖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라면 업체 등과 같은 상품 업체들이 그 MSG를 넣지 않았다, 무첨가했다, 이런 마케팅을 펼치면서 더더욱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누명을 받은 거죠. 근데 나중에 무죄로 풀려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정확한 표현이네요. 편견을 생기게 했다가 무죄로 풀려나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외국에서는요, 대체로 MSG 안전성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MSG를 금지하고 있는 곳은 유일하게 미얀마. 이 나라 빼고는 거의 대부분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얀마. 궁금한 게 그럼 이 MSG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결론은 먹어도 됩니다. 무죄로 풀려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토크를 좀 이해하세요. 아주 애교 덩어리네. 식품 당국이나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체 무해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신기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더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안전성과 유해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평소에 MSG에 대한 어떤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식품 첨가물을 오늘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식품 첨가물에 관한 뭐 궁금증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 하면은 사카린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카린이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40대 중장년층들, 이분들한테는 사카린에 대한 추억이 또 있습니다. 있죠.
저는 중장년층이 아니지만 사카린에 대한 추억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설탕 대신 감미료로 각광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되게 흔하게 옥수수 삶을 때랑 뻥튀기 튀길 때 꼭 네. 넣지 않아요? 그거 그렇죠. 없으면 뭔가 싱거운 맛 이런 맛이 느껴져서 저희 집에서는 애용했던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카린 어떤 그 추억이 없어요. 왜 우리 같은 처지인데 왜 없을까요? 왜 같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예, 지금 살고 있죠. 예, 그 당시에는 안 살았겠죠. 너무 슬픈 얘기인가요? 아니, 선생님, 놀리려고 한 거 아니니까요. 예, 그냥 진심으로 상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카린 같은 거 그냥 딱 보기에, 이게 겉에 딱 보기에는 약간 다이어트 예방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 사카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는 아직 30이니까요. 아유, 예. 그래요.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니까. 정말 몰라요. 예. 근데 이게,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필요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사카린이 그렇게 단데요? 네. 그렇게 단데? 그게 사카린이요. 당강암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1973년부터 20년 가까이 이렇게 사용이 금지됐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겠죠. 예, 잘. 그럼 과연 사카린이 당뇨 환자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사람의 맛에 대한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단맛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설탕, 과당, 꿀, 어떠한 것이든 단맛을 원하는데요. 그런 당은 다 기본적으로는 포도당의 변형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상인이라 그러면 이게 그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는데요. 자기가 그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내 당 농도가 높아져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카린 같은 경우 감미를 넣으면은 자체가 그 300분의 1은 작은 양으로 먹을 수 있고 실제로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흡수가 되지 않고 배출되는 거라서 혈당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니까 그 자체로는 단맛에 대한 욕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나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카린도 결국엔 무죄예요. 네, 맞아요. 판결. 똑 판결 내렸습니다. 사카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생쥐나 햄스터나 원숭이한테 24년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죄가 맞습니다. 24년. 그 친구들이 그 누명을 벗겨줬네요. 원숭이랑. 별다른 걔네들이. 부작용이 없었다는 거죠. 네. 네. 그 식품 첨가물은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 탈이 없다. 크게 무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사용할 경우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하나씩 섭취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식품의 성분들은 대부분 자체가 크게 기본적인 대사 공정을 하지 특별하게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지도 않는데요. 여러 물질이 만나면 예기치 못한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 물질이 우리 몸에 이로운 항암 물질일지 우리 몸에 해로운 발암 물질이 될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그런 물질의 양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복합작용으로 특별하게 항암 성분이 생겼다, 항암 물질이 발생했다 라는 걸 기대할 수 없는 거지, 천연 물질끼리 만나서 발암 물질을 안 만든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고요. 첨가물을 만나서 발암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천연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금속, 항생제, 잔류농약, 그 미생물 같은 경우 리스크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지, 천연물 자체는 완벽하게 안전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천연물도 충분히 조심해야 됩니다. 약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화학약품이 섞인다고 해서 이렇게 독이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편견이죠. 그렇죠. 좋은 점도 있고 또 좋은 것끼리 뭉쳐도 또 나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단원적으로 무조건 뭉치면 나쁘다, 독이 생긴다 이런 생각은 안 가는 게 좋겠죠. 네, 좀 어렵네요. 그리고 비단 먹는 식품 외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생활 용품의 첨가물에 대해서도 논란이 꽤 있었잖아요. 그 바람치약과 화학 샴푸가 논란이 최근에 됐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이었는지 좀 짚어보죠. 네, 그 유방암하고 고환암을 일으키는. 단어가 좀 살벌하네요. 무섭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호르몬 중에 그 호르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가진 치약이 국내에서 유통돼서 굉장한 논란이 됐었죠. 이게 되게 유명한 게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치약 중 60% 이상에서 파라벤이 포함된다고 맞아. 합니다. 이 파라벤이라는 물질이요, 굉장히 위험한 게 한번 흡수가 되면요 빠지지가 않아요. 계속 혈내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라벤 치약이 화제가 되면서 화학 계면 활성제, 이 샴푸도 되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정제는 대부분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은 건가요? 근데 이제 샴푸는 일단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 뭐 샴푸에 밥 비벼 먹습니까? 생각만 해도 최악이죠. 예. 입안은 깨끗해지겠네요. 예. 샴푸에 있는 계면 활성제가요, 꼭 샴푸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먹는 거에도 맥주나 우유나 마요네즈 같은 식품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먹는 식품에 들어가는 계면 활성제는요, 바이오성이라서 이렇게 몸에 인체 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해롭습니다. 깨끗이 씻어내도.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게 핵심인 거죠. 아, 그래요? 네, 핵심을 얘기했네. 계면 활성제의 과도한 세정력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계면 활성제에 들어있는 샴푸를 사용하면 피부의 피지와 수분 모두 다 뺏어가서 그래서 굉장히 두피가 건조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아까 병수 씨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깨끗하게 헹궈내지 않으면 인체에 침투가 돼요, 이것이. 네네. 그러면 90% 정도가 축적이 돼서 체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렵고 탈모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헤어를 빨 때는 미안합니다. 막 얘기하네. 그러니까 머리를 감을 때는 비누로 하는 거고, 예? 양치를 할 때는 소금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그래야 돼요? 아니요, 샴푸나 치약을 사용하되 특히 어린이들 치약하고 헹굴 때요. 예. 꼭 10번 이상, 15번 이상 많은 물을 가지고 헹구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헹구면 안 돼요. 예. 나 우리 헝금이한테 단 한 번에 끝내거든요. 오,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파라벤이 몸에 축적돼요. 나 가야겠는데요, 지금? 지금 가서 애기 저기 헹궈줘야겠는데, 이거 찝찝해서. 오늘 올 때도 내가 한 번 헹궜거든요. 안 돼요. 이따가 자는 애 더 헹구고 재워야겠네. 근데 좀 문제인 것 같은 게, 거품이 잘 안 나면 사실 이거 씻은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 석유계 계면 활성제를 처음 개발한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요, 거품이 많이 나는 정도와 세정력은 별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 천연 제품일수록 다소 뻑뻑한 사용감이 나는데요. 이게 천연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요, 인공물이 천연물을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편리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사용법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쓰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선생님다운 그런 말씀, 깔끔한 정리 고맙습니다. 자, 2006년 9월부터 식품 포장에 식품 첨가물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은요, 포장의 표기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식품 첨가물도 읽어보고 사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최대한 깨끗한 곡물을 비롯한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주기적으로 먹는 식생활로 바꾸고 가능한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그런 현명한 습관만이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판도사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